네, 오늘은 이제 역학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질량이 변하는 운동. 그래서 보통 이제 로켓 운동이 이제 보통 질량이 변하는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Motion of a Body with Variable Mass. 질량이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로켓 운동인데, 우리 로켓 운동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질량을 얻는 운동. 예를 들면 어떤 물방울, 비가 오는데 작은 물방울, 큰 물방울이 쫓아와서 이제 서로 달라붙는 이 경우는 이제 로켓의 운동하고는 좀 정반대되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consider the case in which mass is added to the body as it moves. 우리가 질량을 얻는 운동인데 이제 처음에 델타 m이라고 하는 놈이 u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질량이 m인 놈이 어떤 시간에 v라고 하는 속도로 쫓아가고 있어. 그리고 일정한 시간,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질량이 m인 놈이 델타 m을 따라잡아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두 놈이 서로 이제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붙은 후에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시스템의 질량은 m of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는 질량을 갖고 그 다음에 속도 v는 그러니까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의 속도를 v라고 이렇게 그냥 제가 뒀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t 시간과 t 플러스 델타 t 시간의 질량과 속도의 관계식을 보면 우리가 이제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의 질량 그 m은 어떤 질량이냐면 질량은 보존되겠지. 그래서 m of t 시간의 질량 플러스 델타 m이 t 시간 후에 t 플러스 델타 t라는 시간에서의 토탈 매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m of t 플러스 델타 t는 m of t 플러스 델타 m이 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에 서로 붙어서 갈 때 그 합체된 시스템의 속도 v는 그 t라고 하는 시간에 m의 속도 v 플러스 u가 아니고 그 v라고 하는 속도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델타 v의 속도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t 플러스 델타 t의 속도는 v of t 플러스 u of t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v of t 플러스 어떠한 변화량, 그 v의 t 시간일 때 v의 변화량을 델타 v라고 하면 그 놈을 그냥 우리가 편의상 v of t 플러스 델타 t라고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질량은 질량은 그냥 원래 놈을 그냥 단순하게 더하는 거지만 속도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델타 v라고 하는 변화량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u 플러스 v가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에 그 시스템의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볼게. 그래서 내가 이거 붙기 전과 붙은 후를 충돌 전과 편의상 충돌 전과 충돌 후에 그 모멘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게. 충돌이란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토탈 리니어 모멘텀 선운동량은 t 시간일 때의 시스템의 토탈 모멘텀이 있을 테고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일 때 이 시스템의 토탈 모멘텀이 있을 텐데 그 차이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래서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의 토탈 모멘텀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파랗게 쓴 질량과 파랗게 쓴 속도를 곱해준 게 그 토탈 t 플러스 델타 t 시간 후에 토탈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t 시간에서의 토탈 모멘텀은 m of t times v of t 더하기 델타 m times u of 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모멘텀의 변화량은 그 지금 파랗게 쓴 t 시간의 질량 곱하기 t 플러스 델타 t 시간의 질량 곱하기 t 플러스 델타 t 시간의 속도가 m 플러스 델타 m 플러스 v 플러스 델타 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 시간일 때 시스템의 토탈 모멘텀은 mv 더하기
델타 mu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해하셨죠? 그럼 이놈을 갖다가 이제 그 정리를 해주면 여기 보면 당장에 이제 첫 번째 항에서 m 곱하기 v라고 하는 벡터는 서로 캔슬이 될 테고 나머지는 살아남겠네. 그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거 정리해주면 m 플러스 델타 m에 델타 v 더하기 v 타임스 델타 m 빼기 u 타임스 델타 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m은 공통인수로 묶어주고 v 마이너스 u를 이제 같이 묶어줬어요. 공통인수로.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m 플러스 델타 m은 뭐냐면 t 플러스 델타 t라는 시간의 토탈 매스입니다. 그게 t 플러스 델타 t라는 시간, 이건 어떤 시간에 t 플러스 델타 t 시간에 이 시스템의 질량은 스몰 m 더하기 델타 m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질량은 항상 보존되니까 두 놈이 붙으면 그냥 그 질량이 있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델타 v, 그 다음에 v 마이너스 u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대문자 캐피털 v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캐피털 v, 대문자 v, 델타 m이라고 했고, 이 대문자 v는 뭐냐면 상대 속도야. u 마이너스, 제가 이제 앞에 있는 놈, 앞에 스몰 물방울의 그 드롭릿의 속도 빼기 큰 물방울 쫓아오는 놈의 속도의 차를 내가 이제 델타 v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내가 이제 상대 속도, 여러분들 상대 속도를 좀 헷갈려 하는데, 상대 속도는 항상 대상이 그 세 관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A라고 하는 물체를 C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 C라고 하는 관찰자가 볼 때 A의 속도를 제가 VAC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VAC의 개념은 뭐냐면 C가 볼 때 A의 속도는 B가 볼 때 A의 속도 더하기 C가 볼 때 B의 속도입니다. 이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C가 볼 때 A의 속도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B가 볼 때 A의 속도 더하기 C가 볼 때 B의 속도. 그래서 여기 VAB 플러스 VBC는 요가 가운데 이게 B라고 하는 놈이 서로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VA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볼 때 A의 속도는 B가 볼 때 A의 속도 더하기 C가 볼 때 B의 속도예요. 그러면은 A의 속도를 관찰하는데 C가 보는 A의 속도하고 B가 보는 A의 속도가 다르죠? 그럼 B가 볼 때 A의 속도는 어떻게 되지? B가 볼 때 A의 속도는 VAB는 VAC 마이너스 VBC. C가 볼 때 A의 속도 빼기 C가 볼 때 B의 속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물방울의 운동을 기술할 때 U하고 V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 C라고 하는 관찰자가 볼 때 그 델타 M의 속도가 U, C가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 질량 M의 속도가 V가 되니까, 그 여기서 정의한 그 대문자 V는 뭐냐면 질량 M이 볼 때 델타 M의 상대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델타 M을 A, 그 다음에 M을 B라고 하고 C는 지면에 있는 관찰자라고 하면, 이제 대문자 V는 뭐냐면 쫓아오는 놈이 볼 때 도망가는 놈의 속도, 그게 U-V가 상대 속도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델타 P,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m of t 플러스 델타 t times 델타 v 마이너스 대문자 capital V 델타 m인데, 요 놈을 양변을 내가 델타 m으로 나눠주고 델타 p로 나눠주고 그 놈을 갖다가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을 0으로 보낼게. 그게 바로 미분의 개념이죠. 델타 t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dp dt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은 델타 t, 우변에 있는 m of t 플러스 델타 t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 놈을 0으로 보내는 건 그냥 t 시간일 때의 질량과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m of t가 되고, 이 델타 v 나누기 델타 t가 바로
t가 델타 t가 0으로 가면 이게 dv dt 미분의 개념이고 델타 m 나누기 델타 t가 dm dt 이것도 미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델타 t를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미분을 시켜라 그런 얘기니까 좌변은 dp dt, 우변은 첫 번째 항은 m of t의 dv dt 마이너스 v is constant, v는 캐피털 V는 constant니까 얘는 dm dt. 그래서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량의 그 충돌 전과 후의 토탈 그 모멘텀 리니어 모멘텀의 변화량이 dp dt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죠? 바로 힘이야. 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력이 작용을 하면 운동량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력이 만약에 작용을 하게 되면 외력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량이 dp dt고 그놈이 바로 m of t dv dt 마이너스 capital V dm dt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질량을 얻는 물방울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in case of raindrop motion, 그래서 물방울의 운동을 기술하는 거는 물방울이 지금 질량을 얻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which gains its mass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질량을 얻는다. 질량을 얻는 프로세스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F external은 m of t dv dt 마이너스 capital V dm dt가 되고 요 이제 그 상대 속도 V는 도망가는 놈 마이너스 쫓아가는 놈. 도망가는 놈 마이너스 쫓아가는 놈은 뭐냐면 쫓아가는 놈의 입장에서 본 도망가는 놈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놈이 3이고 쫓아가는 놈이 5가 되면 그 쫓아가는 놈의 입장에서는 3 빼기 5가 되니까 도망가는 놈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로 나를 향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상대 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만약에 도망가는 놈이 도망가지 않고 U가 정지해 있을 때 What if U is zero? U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capital V, 대문자 V는 소문자 V의 마이너스 small V가 되니까 그때는 F external is equal to M of T dV dt 마이너스 capital V 대신에 마이너스 small V가 되니까 플러스 M V times dm. 그래서 질량도 미분해주고 속도도 미분해주니까 그놈은 결국은 뭐냐면 ddt의 mv, 질량 곱하기 속도의 시간 변화량이 힘이다.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힘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m이 constant가 돼서 그냥 m의 dv dt, m times dv dt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은 뭐냐면 질량도 변하는 과정이잖아요. 질량도 변하는 프로세스에서는 mv를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dm dt times v 더하기 m times dv dt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질량이 변하는 운동까지 고려해서 질량의 변화량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는 뭐라고? 질량을 얻는 운동인데 로켓의 운동도 질량이 변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in case of rocket motion, 근데 질량이 변하는데 로켓은 발사를 하면 질량을 막 얻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연료를 막 분사해야 되니까 시간에 따라서 질량을 잃어버리는 운동이죠. 그래서 in case of rocket motion which loses its mass, 내가 질량을 잃어버리는 운동인 경우는 어떻게 돼? 질량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른 질량의 변화량이 레인드롭의 물방울의 운동과는 달리 부호가 바뀌면 돼요. 그래서 델타 M이 질량을 얻는 과정은 델타 M이 플러스지만 질량을 잃는 과정은 델타 M이 네거티브가 돼야 되고, 혹은 질량의 시간 변화량이 위에서의 dm dt가 로켓의 운동에서는 마이너스 dm dt로만 바뀌면 돼요. 질량을 잃어버리는 프로세스에서는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매스 자체는 네거티브가 아니니까 매스의 부호까지 변하면 안 돼요. m의 부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dm dt 질량의 변화량의 부호만 바뀌면 됩니다. 그게 바로 로켓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로켓의 운동인 경우는 F external is equal to m of t dv dt 플러스 capital V dm dt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얻는 운동 방정식과 질량을 잃어버리는 운동 방정식은 요 이제 그 질량의 변화량의 부호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내가 이제 이게 바로 질량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로켓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질량을 잃어버리는 로켓의 운동 방정식. 속도만 변하는 게 아니고 질량도 변한다 이런 얘기에서 DMDT라고 하는 항이 항상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로켓이 운동하는데 가장 심플하게는 로켓 is moving in deep space. deep space라고 보통 영어 표현을 쓰는 거는 깊은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력이 작용하는 무중력 공간을 보통 deep space라고 얘기합니다. 무중력 공간은 뭐냐면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야. 그래서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로켓이 움직인다고 하면 외력이 작용한 중력이 없으니까 external force는 0가 되고 그럼 운동 방정식 자체는 mdvdt 플러스 vdmdt가 0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질량항과 이 속도의 변화량항을 서로 다른 그 반대편으로 보내주면 mdvdt는 마이너스 vdmdt가 되고 이해됐죠? 질량이 외력이 작용하죠.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서 로켓이 움직이면서 연료를 분사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박스 안에 mdvdt-vdmdt예요. 이때 v는 뭐냐? 대문자 v는 어떻게 보면 로켓에서 본 연료의 속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질량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건 만약에 이제 그 연료를 분사하는데 그 연료가 컨스탄트하게 쭉쭉 나가면은 우리가 그 상대 속도 v를 컨스탄트라고 두면 우리가 운동 방식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질량은 질량끼리, 나머지 항은 나머지 항끼리. 그래서 질량항과 나머지 항을 분리를 해주면 질량을 오른쪽으로 변해. 그러니까 dt는 서로 좌우변이 캔슬되고 m을 우변으로, 그 다음에 캐피탈 V, 대문자 V를 좌변으로 보내주면 V분의 DV는 마이너스 M분의 DM 이렇게 되죠. V분의 캐피탈 V, 대문자 V분의 D 스몰 V는 마이너스 DM 나누기 mass M 이렇게 되고 그놈을 갖다가 이제 양변을 적분을 해줄게요. 적분을 하는데 대문자 V, 캐피탈 V는 상대 속도는 컨스탄트하다고 했으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가면 되고 그래서 속도 우주 딥스페이스에서 초기 로켓의 속력을 V0 그때 질량을 M0 그 다음에 연료를 계속 보내면서 T시간 후에 로켓의 속력이 V 그 다음에 T시간 후에 로켓의 본체의 질량을 M of T라고 두면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돼요. V는 적분해주면 V겠지 뭐. 그래서 좌변은 V-V0 나누기 캐피털 V가 될 테고 우변은 마이너스 M분의 1 적분해주면 로그죠. lnm인데 lnm of t 나누기 m0 이렇게 되겠죠. 적분은 이제 무지무지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t 시간 후에 이 로켓의 속력 v of t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뭐 산수니까 v of t는 v0 더하기 캐피털 대문자 v 로그 이게 v 플러스 캐피털 V로 쓴 거는 요 로그 안에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앞에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큰 M0 나누기 M sub T로 내가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부호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초기에 연료가 분사되기 전에 로켓의 본체 초기의 로켓의 질량이 연료가 빠져나간 후에 T시간 후에 로켓의 질량보다는 클 테니까 큰 놈이 분자로 뉴머레이터로 그 다음에 작은 놈이 분모로 보내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T시간 후에 딥스페이스에서 중력이 무중력 공간에서 우주선이 그 연료를 분출하면서 이제 전진을 할 때 그 분출되는 연료의 연료의 속도가 캐피탈 V이고 그렇게 해서 T시간 후에 로켓의 속도를 직접 계산을 해주면 이게 V0 플러스 V의 ln m of t 분의 m0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이 연습 문제도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외력이 작용할 경우에는 로켓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거를 하나 저기 소개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켓이 대기 중에서 공기저항 그 선형 공기저항 마이너스 KV를 받으면서 수평으로 운동을 해요. 그랬을 때 로켓의 초기에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 그러면서 공기저항을 받으면서 쭉 수평 방향으로 진동을 할 때 로켓의 최종 속력, 로켓의 T시간 후의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를 V는 V 알파의 뭐 1 마이너스 M0분의 M의 알파분의 1승으로 된다. 임을 증명하시오. 근데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연료의 로켓에 대한 로켓이 볼 때 연료의 상대 속도, 연료의 속도고, 그 다음에 알파는 양의 값이네요. K분의 m 닷은 뭐냐면 dm dt, dm 나누기 dt. 질량의 시간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타내서 이제 알파가 파지티브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거는 t 시간 후에 로켓의 질량, 그 다음에 m0는 처음 출발할 때 초기 로켓의 질량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로켓의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F external is equal to m dv dt 플러스 v dm dt. 로켓의 운동 방정식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 external force가 뭐라고? 이때 external force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항을 받는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kv. 그래서 이걸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kv는 m dv dt 플러스 v의 dm dt. 요게 이제 운동 방정식에 선형 저항을 받으면서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한 로켓의 운동 방정식을 적으시오라고 하면 요걸 적으면 돼요. 혹은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k, 양변을 마이너스 k로 나눠주면 v는 마이너스 k분의 m dv dt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k분의 요 dmdt를 m-로 놓고 그 다음에 v 이렇게 적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k분의 dmdt를 m-로 놓고 이제 v로 적었어. 요 되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신을 잘 차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는 알파를 절대값 k분의 m-이라고 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리를 했더니, 운동 방식을 정리했더니 이건 절대값이 아닌 마이너스 k분의 m-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로켓의 운동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m은 0보다 클까요? 0보다 작을까요? 질량의 시간 변화량이 0보다 큰 양입니까? 0보다 작은 양입니까? 질량을 잃어버리는 운동에서의 dmdt 혹은 m은 negative, it is negative, m is negative. m은 질량을 잃기 때문에 그 값이 음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 네거티브에다가 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k분의 m-은 뭐죠? 그거 마이너스 k분의 m-은 파지티브, 마이너스 k분의 m-은 플러스 부호를 가져야 돼. If k is positive, k는 양의 값이라고 여기 어딘가에 적어줘야 되겠네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k분의 m-은 파지티브니까 그걸 마이너스 k분의 m-이 뭐죠? 그냥 알파가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 0보다 크니까.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돼요. 마이너스 k분의 m-은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플러스 알파를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v는 마이너스 k분의 m dv dt 플러스 알파 캐피털 v, 이렇게 대문자 v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주면 그래서 요 놈을 이제 플러스 알파 v를 좌변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v 마이너스 알파 v는 마이너스 k분의 m의 dv dt가 되고, 여기 k분의 1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k분의 1은 알파 나누기 m 알파 나누기 m 이 되죠. 마이너스 k분의 1이 이 식에서 면 알파 divide by m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k분의 1이 알파 디바이드 바이 m 분의 알파니까 그거 정리해주면 v 마이너스 알파 v는 알파 m 나누기 m dv dt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 정리를 한번 더 해주면 이제 V가 변화량이니까 V는 V끼리,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그래서 V하고 M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알파의 M 나누기 M 닷 dV dt인데 여기 M 닷이 뭐죠? M 닷은 dm dt고 여기에 dt가 있으니까 dt끼리는 서로 캔슬되고 남는 거는 m 닷 dt를 정리해주면 그게 dm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m 닷은 dm dt times dt니까 요건 m 닷 dt는 dm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질량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으로 이제 다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핵심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질량을 속도와 질량의 관계식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시간의 변화량이 다 캔슬이 되고 속도의 변화량과 질량의 변화량의 함수로 즉 방정식으로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 볼 때 핵심이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속도와 질량의 변화량의 관계식, 이러한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도출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은 잘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쉬운 단계죠. 그래서 내가 질량은 질량끼리, 속도는 속도끼리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v-알파 v는 알파 times dv divide by dm이니까 그거 정리해주면 매스 텀은 제가 바깥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dm 나누기 m 나누기 알파를 좌변으로 요 놈을 좌변으로 보냈고 v-알파 v를 우변으로 보내서 양변을 적분을 했어. 알파는 컨스탄트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m분의 dm 그 다음에 v-알파 v분의 dv를 적분을 해주면 이제 로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알파분의 1에 ln m0 분의 m 그 다음에 이 놈은 그냥 ln v-알파 v 그 다음에 초기에 이놈이 v0가 뭐냐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초기 로켓 속도는 속력은 0로 두면 돼요. 그러니까 v-알파 v 나누기 마이너스 알파 v 이렇게 되는 걸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게 알파분의 1의 로그 m0분의 m은 로그 m0분의 m의 알파분의 1승이니까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로그항에 있는 것들만 서로 비교해 보면 m0분의 m의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 v분의 v 마이너스 알파 v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나중 속력 v라고 하는 놈은 t 시간 외 v의 속력은 v 알파가 커먼 팩터 times 1 마이너스 m0분의 m의 알파분의 1승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량이 변하는 로켓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요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알파가 주어졌을 때 이 알파를 절대값을 벗기는 과정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한 번 더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